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그 주의 핵심 주요 사회적 이슈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때그때 다루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생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입니다. 뭘 하냐고요? 그 주에 일어났던 주요한 사회적인 이슈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심리가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방향을 찾아보고, 내가 또 때때로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의 삶의 어떤 가치 또는 삶의 생존 비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에피소드를 다루자고요? 여러분, 매주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오늘 여러분 방송 시작하는 동안에 뭘 한다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슈퍼챗 쏘실 준비하시고, 이런 준비사항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오늘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런 사연이 왔네요. 박사님,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올지 요즘 아주 자불안석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연일 여권은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열도 올라 황심소에 제보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황심소에서는 항상 이런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황상민 TV에서도 받습니다. 사진 딱 놓으시죠? 저 웃는 얼굴.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입니다.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탓, 부동산 혼란에도 연일 남 탓. 이분 얼굴 있는 표정이 되게 미인이신가 봐요. 얼굴 표정이 웃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참, 이럴 때 기가 막힌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분만 그렇냐?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김현동이라는 경실련에 계신 분이 또 방송에 나가 김현미 장관을 이렇게 깠군요.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분의 심리는 박근혜 대신에 김현미를 이 구치소로 보내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한 거네요. 아니면 지금 김현미 장관이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정신과 약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김현미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됐던 게 시장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주장한다. 김현미 장관의 심리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거는 노무현 정부 때문이었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안정되었던 거는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의 후광을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받았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규제 푼 거는 그 따위는 효과가 없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서 있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려면 이분 입도 진짜
그래서 입을 가리느라고 마스크를 하고 계셨군요. 내가 입이 삐뚤어졌는가 그거 하긴 딱 들어가려고 하는 참가에 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 독재당이라는 그 이제 여러분들 그 심리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건 다 네 탓이야. 남 탓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도 사람들이 남 탓하는 그 무지막지한 발작적인 행동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오죽했으면 지하철에서 요즘과 같이 지하철에서 딱 나오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야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사람들이 우산 쓰고 걸어가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했거든요. 그게 다 아직도 남아 있었군요.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주장하는 김두관님. 네, 김두관 의원은 2014년 말 새누리당 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은 시작되었다. 말이 부동산 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럼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러면 2020년 중반에 더불어민주당 다시 이야기하면 나홀로 독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은 강남발 집값 폭등의 시작이 아니라 전국발 집값 폭등 수준이 아니라 대란 말이 부동산 3법이지 전국 기득권 세력 돈 많은 소위 말해서 임차인 또는 건물주 돈벼락 안기기가 아니라 돈다발 저장하기 이 말이라고 이야기죠. 그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추미애 장관은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 개발을 하면서 부패 권력과 재발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 체제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은 판사짓 하다가 해먹었으면 사법부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권을 넣으면 거기에 금융과 부동산 정치권 본인이 기형적 정부 체제에 국가 권력 체제 만드는데 본인도 일조해서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자백하시는 건가요? 그러놓고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 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토건 세력 또는 MB 정부 때 늘 하던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금 본인이 뻔뻔하게 MB 정부에서 하던 이야기,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이야기, 심지어는 본인이 뭐 판사 임명장 받니 안 받니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지금 이입을 하시면서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내가 권력자로 있고 내가 뭐 이 나라에서 엘리트로 있는 한은 그건 바꿔지면 안 돼! 라는 마음을 표현하신 건가요? 박사님, 여당인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또는 당혹스러우면 이렇게나 남 탓을 하는 걸까요? 정말 이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진짜 너무 착해요.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말은 부동산을 잡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작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휴, 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나도 속하고 우리 부모 형제도 속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이 잘해먹자고 사는 사람인데 걔네들을 어떻게 내가 척결을 해. 부동산은 오르게 마련이지. 야, 부동산 없는 니들이나 쏟고 우리한테 펴주지 않았니? 그렇다고 뭐 니들이 미통당 또 애들 펴주겠어?
이래나 저래나 니들이 표줄 적은 우리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기는요. 본인들이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지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살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당혹스럽긴 하죠. 지들이 사실은 그렇게 뻥치고 또 뒤로 자기들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거대 여당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개헌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헌은커녕 180석이 100석의 효과도 지금 못 누리는 상황으로 가니까 당혹스럽죠. 이럴 때 그러잖아요. 당혹스럽나요? 네. 뭐 당혹스럽다고 말하긴 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내가 지난 여름에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절대 비밀이고 우리만 알고 있고 하늘이 알고 있고 땅이 알고 있고 우리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몰라요. 눈만 가리면 몰라요 하는 이런 심리 상태라는 거 그거는 아시겠죠?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진중근 씨, 그렇죠. 이 진중근 씨 빠지면 요즘에 기자들 이거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든지 마무리 멘트를 달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마무리 멘트를 달기 위해서는 진중근 씨 페이스북 한번 싹 살펴봐가지고 무슨 이야기든지 갖다 대면 이 여당 공격하는데 진중근 씨 멘트만큼 또 이 바삭하게 잘 써먹을 수 있는 멘트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그래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졸속을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그렇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지금 비리하고 사업은 전부 다 정부 권력을 잡은 이 집권 세력에 대한 이야기네요. 성추행을 하다가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이다. 그렇죠. 성추행에 대해서 묻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이다. 근데 법원 탓이라고 하기에는 법원이 지금 유죄 판결을 안 줘요. 주는 척 하다가 항상 서로서로 지금 돌려치기를 하는 법원이야말로 눈치 보기에 지금 신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법원 탓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간혹 나와요. 수사 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 탓이다. 예, 그거는 또 검찰 탓으로 하기에는 안 먹히니까 심의 그거는 검찰에서 만든 거거든 사실. 말은 뭐 민간인들 전문가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만든 위원회, 정부위원회에 민간인으로 들어가면요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라는 다 그 심리 상태로 앉아 있거든요 전문가. 그래가지고 내용 갖다 주면 이 담당 직원이 정부 직원이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뭐에다가 어디에다가 표시하면 되는 겁니까? 하면 표시하라는 거 다 해요. 아니 그런데 답을 이렇게 정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표시를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다음에 위원회 초대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하지요 라고 덧붙였다는데 어쨌든 진중근 씨는 여당을 까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분이 안 좋네요. 안 풀렸네요. 그래서 새누리당 탓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나요? 자 박사님 정말이지 제가 지지하는 문 대통령의 민주당이 저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방법과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명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발 그 심리를 좀 알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 심리는 이미 진중근 씨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남 탓하는 심리라고. 이 사람들은 다 지 잘되고 지 욕심 채우고 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인데 항상 국민을 위해서 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또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정치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가 감당 못하는 일이 딱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 탓이 아니고 제 탓이에요. 이러면서 자기의 무능함 그거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면서 왜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세 세입자를 옛날에 해봤는데 해보니까 진짜 지랄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전세 세입자보다는 건물주가 돼야지. 나는 임차인이 돼야 돼. 아니 임대인인가?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임차인, 임대인 구분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전세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이거 이야기만 하면 내가 권력을 잡을 거라는 그 굳은 믿음, 거의 신앙심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 정치를 하시는 거죠. 이분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9월 12일 열리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